네, 중국 증시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3,990포인트에서 올라가는 흐름들. 아무래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또 촉각이 곤두서 있을 텐데 이 결과 따라서 또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그리고 투자 전략 전해주실 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가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특별 연설하는 모습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얘기들 좋은 얘기들겠죠. 뭐 AI 이니셔티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이야기가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시 영향력 좀 판단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1차적으로는 그 사이에 10월 달 이제 거의 이제 10월이 이제 3일 남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10월 초에만 들어왔어도 갑자기 미중 급격한 냉기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히토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랬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완화시키면서 사실은 이와 관련된 소위 이 협상과 관련된 걱정 때문에 시장이 밀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이거는 상수로 당연히 협상은 잘 마무리될 거야가 이미 한 2주 전부터 있었고 이것이 일종의 이제 그 소위 그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난 주말에 말레이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베센트와의 그런 실무 협상에서 일정 부분 예고편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그 최종 과정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돼서 시장이 크게 환호한다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변동성은 생기지 않을 거야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내용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미중은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소위 내년 중간 선거가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급한 게 지금 농심이에요, 농심. 농심, 대두? 네, 맞습니다. 농심이라고 그러네. 농민들의 민심, 대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의 최대 기반,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농부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것에 거의 한 60%, 40에서 60%를 늘 사주던 중국이 올해는 한 알도 안 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리가 났는데 적어도 이제 그걸 되돌리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타결을 짓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중국에서 얻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기존에 지금 50% 관세에 100%를 더 얻는 거를 유예해놨지 않습니까? 요거를 빼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10%의 이제 펜타닐 걸 빼면 한 45 정도로 내려오는데 그 정도를 마무리 지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양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역의 핵무기 같은 게 있죠. 미국은 반도체 관련된 그러한 거, 뭐 GPU나 소프트웨어, 중국은 히토류입니다. 요 두 개는 그냥 봉합 정도.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관리하면서 한 1년 정도 또 이제 미루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나오면 시장에는 큰 충격 없이 잘 마무리됐다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우리 이제 한미 협상하지요. 맞습니다. 오후에 경주박물관에서. 근데 어쨌든 양쪽의 입장 차가 온도 차가 극명하게 이제 사실은 이제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되면 이제 그렇죠. 좋은 건데. 그런데 그러면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꽤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태도에서 그거는 쉬워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좀 더 협상 기간이 좀 더 늘어질 것 같다. 그와 관련된 이제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게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렇다면 갑자기 태도를 변화해서 전에 지금 브라질을 때리거나 인도를 때리듯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거냐, 그럴 가능성도 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잘 마무리돼야 지금 중간선거를 잘 치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 자체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무역 관련된 이러한 노이즈들은 일종의 만성 질환 같은 거라서 완치는 안 되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정도에서 시장의 영향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이게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해와 맞물려가는 부분이 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전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어쨌든 이런 아주 큰 단판의 장이 있기 전에 서로 뭐 물밑 협상을 하잖아요. 예고편은 나와 있으니 그걸 확인하는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최고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장이잖아요. 우리가 왜 국제회의 같은 데 가봐도 같은 세션으로 묶이면 참 또 친밀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이벤트로 우리가 좀 얻을 것들이 어디 있는지 최대 수혜주는 어디 있는지 오늘 또 원전 만우가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전력, 뭐 바이오, 스테이블 코인까지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어떤 걸 꼭 찝고 싶으신죠?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 있기 전에 어제 그 소위 일본하고의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 안에서 실제로 약간 힌트가 나왔었다고. 엄청 친해 보이더라고요, 둘이. 더군다나 지금 아쉬운 건 네. 오히려 지금 다카이치기 때문에 국내 기반이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지지 기반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그 총재 소위 그 총재가 되기 전에 네네. 그 공격적으로 아주 그 강단 있게 얘기하던 거하고는 이번에 그 소위 협상이 타결됐다고 한 내용들 보면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원래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가 네. 이번 어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은 알맹이는 여전히 디테일은 좀 부족하긴 한데 제가 힌트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주요 기업들이 열거되면서 소위 앞으로 미국과의 그러한 그 투자 또 관련된 협상 이런 분야의 대부분이 보시면 에너지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오늘 아까 그대로 넘어와서 미국이 아쉬운 게 AI와 관련돼서 연결돼 있는 결국은 전력, 에너지 뭐 이것이 다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미국의 아쉬움, 배고픔 뭐 이런 것들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좀 일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게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일본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반도체겠죠. 네.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포함 데이터 센터 전반에 들어간 반도체들이 한국에 있고 그 소위 전 세계 1, 2등이 다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AI 관련된 것 또 그 외에 사실은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던 게 결국은 지금 반도체 AI 관련된 반도체와 전력기기 이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그러한 그 업종들이 많이 좋았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미국이 지금 새롭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미국 제조 부흥이죠. 사실은 네. 그와 관련된 뭐 그 원전도 있지만 조선 방사는 좀 일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제조 부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분야들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번 장에서 그것이 조금 더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유엔 가서 좋은 결과였죠. 블랙락하고 소위 네. GP 관계 이제 맺고 왔었지 않습니까? 눈도장 확실히 찍으면서 네, 실제로 이제 아시아의 AI 센터 허브로 한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서로의 강력한 그 소위 약속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젠슨 왕도 오고 하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알맹이들이 좀 우리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소위 이제 뉴스플로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오늘 장 전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됐고요. 그리고 9시 개장한 이후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현재 거의 이제 5% 가까운 상승세네요. 54만 6천 원까지 다시 되찾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56만 전자 넘을 수 있을까 기대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적? 예. 뭐 사실은 지금 저번에 삼성전자도 서프라이즈 한번 냈고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오히려 약간 기미 빠진 것도 있지만 당연히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엄청난 숫자를 지금 내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가 중요한데 네. 내년도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소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제 기억에 한 달, 두 달 전에만 해도 지금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40조 원 중반대 그 정도를 대충 예측들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컨센서스는 60조 중반까지는 와 있고 공격적인 분들은 80조대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매일매일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
상향 조정이 더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그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소위 D램 그 소위 고정 현물가 또는 낸드 고정 현물가를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그 수직으로 다 그 우상향을 급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적어도 현재의 그런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서 관련된 이런 소위 반도체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는 한 소위 이제 이익 업그레이드 지금 차트가 나오죠. 위에 두 가지가 디램 가격이고 아래 두 개가 낸드 가격인데 보시면 지금 다 최근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다 위로 다 네. 우상향, 그러니까 거의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이 국내, 당연히 국내 1, 2위 등을 다 갖고 있는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고 이것 자체가 내년도의 이익이 상당히 탄탄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일부 숨고르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들이 조금씩 계속 좀 지속되는 한 주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왜 통신 장비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와 핀란드의 노키아가 협력한다. 지분 매입 소식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 참 못 갔던 통신 장비주가 급등하는 흐름들 거의 뭐 폭등 수준까지 상한가 간 종목들도 다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그 빅테크 기술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하나 뭐지? 알파벳. 이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는 어젯밤부터 보니까 최근 한 며칠 동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고 더 잘 나와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를 조금 걱정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야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이 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국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소위 레버리지, 비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면서 추가적으로 강세장이 지속되려면 지금 보인 제가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려준 제 차트를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매출 증가율로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향후 3년간 마진이 좋아지면서 같은 매출에 이익을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이 상황으로 가면서 마진율이 계단식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번 이제 실적 발표나 내년으로 갈수록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게 사실은 매우 도전적인 수치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 밑에 그 기간을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15년간 보시면 거의 일정한 수준이었어요. 예. 한 15% 전후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돈을 확 풀면서 민간 기업들이 다 레벨업이 됐죠. 그러면서 살짝 올라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넘어서는 계단식, 사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보시면 과거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진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걸 좋게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드디어 3년간 퍼부었던 AI 투자의 효과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돼서 단위당 소위 이익이 늘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거꾸로 반면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멀티플레이 이런 게 거의 이제 목에 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더 가려면은 지금은 이게 마진이 개선되는 거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통상 우리는 이걸 의지치라고 하죠. 네. 이게 예측이 하는 게 아니라 의지치. 보통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장밋빛 전망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과연 정말로 기존의 엔비디아와 그 주변에서만 돈을 벌었는데 여기다 사다가 AI 센터에 돈을 퍼붓고 있는 데들 또 내지는 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서 하는 일반 기업들이 저런 식으로 마진이 개선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추가적인 관련된 투자가 선순환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저 추정치의 소위 그 달성 여부 그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디님이 발빠르게 속보를 앞서서 내줬습니다. 거기에 좀 읽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관련해서 관세 인하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했나 봐요. AFP 통신 이런 부분도 달려 나왔는데 네.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대두 수출 주고 펜타닐 관세 깎아주는 거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조금 긍정적일까 뭐 싶기도 하고 미중 그 물꼬를 트는 네. 이런 소식들이 나오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타닐은 이미 부과된 10%고 네. 거기에 앞으로 원래 부과하려고 했던 100%를 지금은 유예해 놓은 거잖아요. 네, 네, 11월 첫째 10일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지우고 펜타닐까지 줄이면 그렇죠. 지금 55%에서 45%로 내려가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도 좀 숨통이 트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대신 대두를 본격적으로 사주면 아까 말한 농민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고 뭐 이러면 상대적으로는 적어도 트럼프와 시진핑은 얻을 것은 얻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 봤는데 3,992선 고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잘 풀리면은 뭐 4천 넘어갈 수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인 그런 부분도 한번 관전 포인트네요.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한국 사야 된다고 하면서 5천 갈 거고 강세장이면 6천까지 갈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이게 조정 시 매수 확대하고 글로벌리 한국 시장 강하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보면 지금 사실은 일부 좀 막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지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네. 텐데 요걸 조금 호흡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 요게 지금 연초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67% 네. 전 세계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오히려 지금 오르면은 차익 실현하고 이제 빠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근데 지금 자꾸 올라가니까 당황하시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 장 맞아요? 네, 그러시는데 좀 길게 놓고 보시면 첫 번째 작년에 우리가 거의 꼴찌였어요. 네, 전 맞아요. 세계. 예. 거기에 일단 반대급부가 하나 있었고요. 올해는 1등 근데. 예,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 큰 변화가 상위권에 신흥국들이 많아요. 베트남, 중국, 또 뭐 폴란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브라질까지 소위 지금 선진국 지수에 비해서 드디어 올해 우리 지금 신흥국들이 앞서고 그중에 1등이 한국입니다. 이게 네, 보통 네. 10에서 15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올해 드디어 15년 가까이 미국을 중심한 선진국 장세에서 드디어 신흥국 장세로 이제 자금이 바뀌고 있는 흐름이 있다. 그 안에 이제 쓰여 약달러의 흐름이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까지 올랐는데도 여전히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JP모건이 흥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을 계속 사자고 할 수가 없으면 나머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군계 일학으로 한국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선진국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점점 이뻐지 보일 수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5천 간다고 하는 건 약간 뭐 자화자찬이라고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남이 5천 가고 6천 간다고 해주니까 이거는 네. 조금 더 좀 자신감이? 약간 자신감 있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장이라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잘 해야 되는 이 와중에 11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뭘 사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가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 지수는 거의 70% 올랐는데 내 계좌 보면은 안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손이 나가기 시작하는 게 보통 이게 B2입니다. 레버리지. 네네. 네, 레버리지 투자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레버리지 투자는 상대적으로 이 차트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차트인데 그냥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연초에 지금 서학개미들 지금 국장 탈출한 지능수인데 올해는 거꾸로죠. 네. 근데 서학개미들 1등 들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요. 9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게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연초 이후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테슬라 원주 들고 있으면 그래도 플러스 12%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2배짜리 레버리지 들고 있는 분도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3%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상승 기간에는 아주 달콤하지만 중간에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하락 구간을 막기 시작하면 초반에 그러면 상당히 고전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발 비투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고
배 아픈 거를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 네. 배 고픈 거는 오히려 먹으면 되지만 남이 더 많이 본다고 배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서 오히려 좀 이 마음을 소위 안분지족할 수 있게 지금 사실 지수 중심으로 사실은 코어를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금 미국이 원하는 분야들을 조금씩 더 얹어가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벌써부터 그 아마존 등 글로벌 7개 계사가 한국에 5년간 여기 13조를 투자한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 AI 허브죠. 예, 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이데일리 TV 마켓나우 위브에서도 계속 속보로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투자 유의 사항까지 네. 가파르게 오를 땐 변동성 큰 거 좀 주의해야 될 필요 네네. 있겠죠. 네네. 이런 흐름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